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6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개념적인 이론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실습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해 가는지, 그죠? 요구사항 분석부터 개념적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설계하고, 물리적 설계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컴퓨터 세계로 옮기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구축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와 설계자가, 그죠? 공통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개념적인 설계를 위해서 ERD를 그려서 우리가 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ERD를 어떻게 그리고 그 ERD의 도형이 또는 모든 도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개념적인 모델, 개념적인 설계를 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그 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또 실습으로는 우리가 그 명령어 모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그죠? 테이블도 생성하고 뭐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워크벤치를 통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지만 워크벤치는 MySQL DBMS의 종속적인, 그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계가 있다. 다른 DBMS를 사용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SQL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 모델 단계에서 지난 시간은 개념적인 모델을 우리가 집중해서 다뤘다면은 이번 주에는 관계 모델, 그 논리 모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다루는 내용이 관계 모델하고 이제 제약 조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단계를 보면은, 그죠? 1단계로 요구사항 분석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받은 다음에 이 요구사항을 도식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그냥 개체와 관계로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ER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인 설계가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음. 그다음에 이제 이 개념적인 설계를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관계 모델을 적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계 모델, 관계 모델을 릴레이션 모델을 적용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 여기에 제약 조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약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처음에 사용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무결성이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결성. 그 관점에서 이 제약 조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요거는 상세하게 어떠한 제약 조건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모델이 뭔지. 그래서 관계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형, 결국 물리적 설계에서 관계형 DB로 MS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순서로,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거,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자, 논리적 설계를 조금 상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컴퍼니 데이터베이스 EMP, DEPT 가지고 할 거니까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관계 모델에서 이 릴레이션이 뭔지, 그 다음에 튜플이 뭔지,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가 뭔지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데, 제약 조건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도메인 제약 조건, 그 다음에 키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상당히 말이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하나씩 풀어서 들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다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 말이 용어가 이제 새롭고 그 영어식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려운 거고, 그죠? 실은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부담 없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R 모델을 우리가 개념적인 모델이라고 했는데, ER 모델을 이 관계 모델로 이제 변환을 하는 원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 규칙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이 복합 애트리뷰트, weak entity, 그 다음에 뭐 유도된 애트리뷰트, 나중값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뭐 이 관계성, 그죠? 관계성, 카디널리티라고 했죠. 이 제약 조건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ER 모델이 ERD가 릴레이션 모델로 변환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이에요. 실습은 그 데이터를 이 MySQL에서 어떻게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 뭐 DBA 수준이 아니고 그냥 일단 운영 관점에서 필요한 데이터 백업하고 복구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포트라는 것이 있고 익스포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포트, 익스포트 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SQL을 공부하려면 샘플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QL을 앞으로 많이 공부하게 될 건데요. 그 SQL 실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HR 데이터베이스인데, 요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EMP, 뭐 DPT, 뭐 이런 테이블들이 있어요. 익숙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실습용 DB로 이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우리가 만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거꾸로 ERD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데이터 스키마를 가지고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거를 역으로 스키마로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재미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약 조건. 그래서 실제로 MySQL DBMS가 어떻게 이 제약 조건을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실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적인 것을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번 확인을 하면 제가 설명드린 것들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념적인 모델, 개념 모델, 그죠? 개념적 설계, 논리 설계, 그죠? 물리 설계,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개념 설계에서는 ERD가 핵심이라고 했고, 논리에서는 관계 모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에서 이제 논리 설계를 넘어올 때 관계 모델을 적용하는데, 그러면 관계 모델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실세계의 데이터를 관계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표현한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모든 데이터를 튜플의 집합인 관계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참 말이 어려워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행과 열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 관계 모델에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튜플 이런 거 하나를 우리가 튜플이라고 하거든요. 튜플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여기서 보면은 릴레이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애트리뷰트의 그죠? 애트리뷰트로 되어 있고 애트리뷰트라는 속성을 가지고 애트리뷰트는 각 밸류를 가지죠. 그죠? 그리고 이 각각 하나를 이거를 우리는 튜플이라고 하고 튜플. 그죠? 그다음에 요 위에 있는 이 컬럼명, 애트리뷰트 이름들을 우리가 헤딩이라고 이제 용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투풀 전체를 바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헤딩과 바디를 합쳐서
우리가 relation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관계 모델이다. 그죠? 데이터를 관계로 표현하는데 관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R이 테이블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A가 애트리뷰트가 컬럼이 되겠고, 그죠? 이 튜플이 바로 로우가 될 것입니다. 그죠? 로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엔티티가 릴레이션으로 자 개념적 모델에서는 엔티티라고 우리가 표현했는데 논리 모델에서는 릴레이션이라는 말로 용어로 이제 변환이 되고 이 릴레이션이 이제 물리 모델로 전환이 되면서 오면서 용어가 테이블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적 설계, 그죠? 논리 설계, 물리 설계, 그죠? 설계한 것이 이제 하나씩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이것들이 용어가 약간씩 변하는 겁니다. 그죠? 쭉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엔티티하고 릴레이션, 뭐 ERD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 릴레이션으로 변환되는지, 어, 그죠? 이 엔티티 릴레이션십이에요. 엔티티와 엔티티 간의 관계 다이어그램인데 얘는 또 릴레이션이에요. 영어로. 그래서 ERD가 어떻게 하면 릴레이션으로 변환되는지 오늘 요거 이제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션은 자, 좀 전에 그 그림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그 개체, 하나의 개체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로서 2차원 테이블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헤딩과 그다음에 본체로 구성된다. 근데 헤딩을 우리가 다른 말로 스키마다. 스키마 구조죠, 구조. 데이터가 없지만 데이터를 담는 큰 구조를 우리는 스키마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ySQL에서도 스키마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스키마. 구조죠. 틀.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자체를 데이터 투플의 집합을 우리는 body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딩은 애트리뷰트의 집합이고 이름과 데이터 타입으로 돼 있다. 그죠? 컬럼의 이름, 애트리뷰트 이름, 그다음에 애트리뷰트의 밸류의 타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 body는 투플의 집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튜플은 뭔가 하면 하나의 개체. 여러분들 뭐 OOP에서 얘기하면 오브젝트죠. 오브젝트. 개체를 의미하고 이 튜플은 행에서 릴레이션에서 행으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엔티티라고 하면 사실은 테이블은 엔티티가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엔티티 타입이거든요. 엔티티 타입. 타입이 이제 릴레이션이 되고 그죠? 이게 이제 테이블 이렇게. 그래서 행으로 되고 각 튜플은 유일해야 된다. 즉 중복 허용 안 된다. 그죠? 각 튜플은 해야 된다. 여기서 보시면 잘 봐요. 이 집합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볼 때 중복이 없어요. 맞나요? 예, 중복이라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그 다음에 테이블로 갔을 때 로와 대응된다.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는 뭔가 하면 개체의 속성을 의미하고 릴레이션의 열로 표현합니다. 그죠? 테이블의 컬럼에 대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이니까 색을 파란색으로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약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약 조건은 이 크게 네 가지 제약 조건이 있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죠? 도메인 제약 조건, 키 제약 조건, 엔티티 무결성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그래서 이 각각의 제약 조건이 뭔지 관계 모델에서 제약 조건이거든요. 관계 모델에서의 제약 조건인데 이 제약 조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약 조건에서 이 도메인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도메인은 나누을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원자값을 포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ERD에서 뭘 받는가 하면 복합 애트리뷰트랑 컴포짓 복합 애트리뷰트랑 멀티밸류드 애트리뷰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 애트리뷰트 컴포짓
그 다음에 다중값 애트리뷰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제 이름하고 이름 속성을 보시면 이거 성과 그죠 이름 이렇게 되잖아요. 분리될 수 있잖아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다중값은 뭐예요? 두 개의 값이 들어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도메인 제약 조건은 일단은 값을 나눌 수 없는 최소의 단위로 쪼개라. 나누어라. 논리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위로 나누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중값 속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하나의 컬럼에 두 개 값이 들어와 있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네임은 최소한 분리를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복합 애트리뷰트이고 이 포는 다중값 속성인데 그죠? 다중값 속성으로 도메인 제약 조건을 위반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관계 모델에서는 이렇게 도메인 제약 조건을 지켜줘야 된다. 제약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자값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최소 단위까지 줘야 되고, 그다음에 다중값 속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도메인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 제약 조건은 뭔가 하면, 자, 릴레이션 안에 릴레이션은 뭐라고 그랬어요? 튜플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튜플의 유일성, 튜플의 내용이 값이 유일하다라고 보장해 주는 게 우리는 키라는 건데, 이 키 값은 유일해야 된다. 중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키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자, 모든 릴레이션에 있는 모든 투플은 유일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또는 유일성 제약 조건이라는 말도 우리가 하는데, 특히 이때 중요한 것은 주키, 프라이머리 키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키는 중복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EMP, ENO, 뭐 name, 그다음에 뭐 phone이 있는데, 그죠? 여기 ENO가 이제 PK가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 PK가 01, 01 두 개가 이제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키 제약 조건을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쉽죠? 그죠? 그래서 엔티티의 고유성을 제시해주는, 확보해주는 속성 값은 우리가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고, 그 키 값은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BMS에서도 이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실습을 통해 가지고 과연 프라이머리 키가 중복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모든 개체는 키 값을 가져야 되고, 그죠? 키 값은 널 값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무결성 제약 조건입니다. 즉 우리가 이 각각에 보면 이게 하나의 개체거든요. 이게 하나가 튜플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엔티티잖아요. 엔티티. 개체. 뭐 여러분들 OOP에서는 오브젝트. 그죠? 이 각 하나하나가 엔티티, 개체잖아요. 그죠? 이게 모든 개체는 그 개체를 표현해주는 그 고유성을 표현해주는 게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는데, 그죠? 이 각 개체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속성이 있는데 그걸 프라이머리 키라고 했는데, 이것이 널 값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개체는 그죠? 있어야 되죠. 결점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엔티티의 이 고유성을 표현해주는 속성이 널 값이면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개체의 무결성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쉽죠?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 자, 그다음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참조를 하는데 참조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그죠? 자식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참조하는 테이블이 있고 참조 당하는 테이블이 있어요. 참조를 당하는 테이블, 그죠? 그 참조를 당하는 테이블하고 참조하는 테이블의 그 연결고리 값이 그죠? 있어야 된다. 참조할 때 그 값이 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참조 무결성은 뭔가 하면 두 릴레이션, 튜플 간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없는데 자식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않잖아요.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는 거죠. 그죠? 그 일관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조 무결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두 테이블 간의 그 값들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있어서 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은 포린 키를 통해서 이제 구현된다. 우리가 포린 키를 이미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참조하는 속성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포린 키를 만들 때 그죠? 이 참조 무결성을 포린 키를 통해 가지고 참조 무결성을 구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참조 이 테이블에서 포린 키를 우리가 만들어 줄 때 설정을 해 줬잖아요. 부모 테이블은 어느이고 부모 테이블의 어디의 속성을 우리가 참조하겠다. 그죠? 그 순간 DBMS는 항상 이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확인을 하게 되겠죠. 확인하게 되겠죠. 즉 외래키의 속성은 외래키 속성은 주키의 도메인과 동일하거나 널 값을 가질 수 있다. 빈 값은 안 된대요. 그죠? 이 말이 뭐예요? 주키의 이거죠. 예.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DEPT의 도메인하고 그죠? 여기에 도메인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도메인이 범위가 예를 들어 가지고 DEPT에 15번이 없어요. 부서 번호 15번이 없는데 얘가 만약에 여기 예제가 있네요. 지금 E라는 사람은 부서 번호가 22예요. 근데 여기 DPT의 부모가 되는 이 부모 테이블에는 참조를 당하는 이 테이블에는 22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조 무결성을 위반한 거죠. 이 데이터 자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DBMS가. 그죠? 그래서 EMP의 DNO는 외래키로고 이게 FK죠. 포린 키고. 그죠? 얘가 PK잖아요. 인데 얘가 얘를 이렇게 참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조하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 외래키 22번, 외래키 22는 주키 도메인, 여기 DPT의 요 주키 도메인에 이 도메인, 이 값 도메인에 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을 위반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네, 일단 알아두세요. 실습을 해볼게요. 자, 대충 이제 무결성 그 제약 조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도메인 제약 조건, 그 다음에 키 제약 조건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그 다음에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됐나요? 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 제약 조건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ER 모델, 좀 전에 말씀드렸던 ER 모델, 그죠? ER 모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릴레이션 모델로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하나의 개체 타입은 하나의 릴레이션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기에서 개체 타입이 뭐예요? 하나, 둘. 얘가 엔티티 타입이죠. 엔티티 타입.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이 되고 이렇게 변환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개체 타입의 애트리뷰트들은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로 대응한다. 자, 여기 보면 자, ENO 대응되고 그죠? ENAME 이렇게 대응됐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DNO, DNAME이 그죠? DNO, DNAME로 이렇게 대응이 됐죠. 됐나요? 됐죠. 원리 됐죠. 그 다음에 릴레이션 엔티티라고 하죠. 이 릴레이션 요게 관계성을 가지는 관계를 표현하는 이 릴레이션 엔티티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거는 역시 릴레이션으로 표현한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왔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ENO 01은 DNO 1, 2와 관계가 있다. works4 관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돼요. 자, 됐나요? 이게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릴레이션 모델로 변환할 때. 근데 이 원칙 안에서 우리가 약간씩 변형을 해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가는지 조금 이제 주의사항이 나와요. 자, 봐봐요. 좀 이제 다시. 자, 개념 모델, 논리 모델, 물리 모델이 있다. ERD에서 릴레이셔널 모델로 우리가 가야 되고 이게 이제 테이블로 다 변환되거든요. 이렇게. 그죠? 지금 어떻게 하면은 지금 요거 ERD에서 릴레이셔널 모델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엔티티 타입은 릴레이션으로
릴레이션으로 변환이 되고 릴레이션십 엔티티도 그죠? 릴레이션십 엔티티도 변환이 된다. 이게 지금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애트리뷰트들을 릴레이션 모델로 변환할 때의 주의점을 좀 알아야겠다. 애트리뷰트들. 즉 릴레이션 ERD 모델에서의 이 애트리뷰트들을 변환할 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 애트리뷰트. 그 다음에 이 개체 간의 관계성에 따라서 우리가 릴레이션을 줄이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릴레이션을 줄이는 방법. 이 릴레이션을 왜 줄여야 되느냐? 그거는 이 복잡도를 줄이는 것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항상 고민하는 게 뭔가 효율과 성능이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10개의 테이블을 가지는 것보다는 5개의 테이블로 5개의 테이블로도 충분히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면은 적은 수의 테이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최소한 정확하게 하면서 그런 개념이죠. 우리가 모델을 변환해 갈 때 효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효율에 대한 방법.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변환할 때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ERD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ERD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라는 속성은 컴포짓 애트리뷰트입니다. 복합 애트리뷰트죠. 자, 이런 경우는 그냥 이 최소 원자 그 도메인 제약 조건 그런 걸 지켜서 그냥 이 복합 애트리뷰트를 하고 있는 독립된 애트리뷰트를 관계 모델에서는 하나의 애트리뷰트로 그냥 만들어주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fname 그 다음에 뭐 m 중간 이름 그 다음에 뭐 last name 이런 식으로 변환해 주면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규칙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엔티티는 그죠? 릴레이션 변환하고 관계 릴레이션 타입도 엔티티로 변환해 준다라는 것까지는 큰 그림을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즉 ERD의 엔티티의 애트리뷰트가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로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엔티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약한 엔티티 우리가 지난번에 이 디펜던트 부양가족이라는 엔티티 타입은 그죠? 부양가족은 사원이 있어야 사원에 상당히 종속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엔티티 종속적인 엔티티는 우리가 weak entity다 이렇게 약한 엔티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용어로는 owner entity type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종속적이다 했을 때 그죠? 이 마찬가지로 이 weak entity도 독립된 릴레이션으로 일단은 변화를 한다라는 거고 이때 어떤 우리가 원리를 정하는가 하면은 이 weak entity를 우리가 릴레이션으로 이렇게 변화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했어요. 근데 이때 약한 엔티티는 오너 개체, 이 부모, 이 EMP 이게 오너잖아요. 이 오너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 오너 개체잖아요. 이게 오너 개체 타입인데 이 개체 타입의 키를 애트리뷰트로 넣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넣으라는 거죠. 오너 애트리뷰트의 이 PK를 여기로 넣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규칙이에요. 규칙. 됐나요? 그러니까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엔티티 타입과 릴레이션십 타입은 릴레이션으로 변환하고 그죠? 자, 복합 컴포짓 애트리뷰트의 각각 독립된 애트리뷰트로 변환하고 위크 엔티티는 릴레이션으로 변환을 하되 그죠? 오너 엔티티 타입의 PK를 반드시 애트리뷰트로 넣어라. 이게 이제 규칙인 거예요. 자, 됐나요? 그다음에 유도된 애트리뷰트는 그러면은 릴레이션 모델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넣지 않습니다. 이 유도된 애트리뷰트는 자, 이게 이제 ERD고 그죠? 이게 릴레이셔널 모델이거든요. 여기서는 이 유도된 애트리뷰트를 여기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안 하면 돼요. 단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뭐 응용단에서 이제 활용하면 되는 거죠. SQL에서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다중값 애트리뷰트는 어떻게 하냐? 다중값 애트리뷰트. 즉 지난번에 우리가 DPT라는 엔티티 타입은 로케이션이라는 다중값 애트리뷰트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릴레이션 모델에서는 다중값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이 다중값 애트리뷰트의 애트리뷰트 값들은 릴레이션에서 하나의 투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 개의 값이 있다고 하면은 그죠? 어카운트 부서가 세 지역에 있다고 했을 때는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네. 자, 근데 우리가 보시면 즉 도메인 무결성하고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이렇게 우리가 관계 모델로 변환할 때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다중값 속성을 이렇게 변환할 때 문제점이 뭔가 하면 이런 식의 중복의 문제가 생긴다. 중복. 그죠? 자, 이런 중복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정규화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규화. 그 과정, 그 작업을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 그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일관성, 그죠? 그 다음에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데, 이제 그거를 하는 과정이 이제 정교화라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또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ERD 모델 이제 할 때 이제 관계성에 대한 변화네요. 우리가 지금 잘 봐요. 개체, ERD에서 엔티티,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 그 다음에 엔티티의 애트리뷰트를 어떻게 릴레이션 모델로 변환하는가. 그죠? 요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관계성에 따른 이제 선에 따른 모델 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대1 관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릴레이션 모델로 변환을 하느냐 보시면 EMP하고 DPT의 어떤 관계성을 표현하고자 한가 하면 자, 관리자입니다. 자, 한 명의 직원이 한 부서를 관리한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선택이죠. partial. 그죠? 모든 사원이 관리자는 아니니까. 그죠? 근데 한 부서는 그죠? 어, 한 부서는 반드시 한 명의 직원이 한 명의 관리자가 한 부서를 관리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강한 그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됐어요. 1대1인 거예요. 1대1. 1대1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봐요. 그냥 원칙적으로 하면은 기본 원칙에 따르면은 자, EMP 릴레이션 만들고 DPT 릴레이션 만들고 매니지 릴레이션 만들면 돼요. 그죠? 근데 이 릴레이션 모델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죠? 자, 1대1 관계인 경우는 자, 릴레이션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로 안 만들어요. 이 1대1 관계일 경우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한쪽의 주키와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를 다른 쪽의 애트리뷰트로 추가하면 돼요, 그냥. 자, 근데 자, 여기 EMP에다가 DPT 키를 여기도 이제 DNO가 있고 여기도 ENO가 있잖아요. 그러면 요 키를 이쪽으로 넘기거나 얘를 이쪽으로 넘기거나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디로 옮기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봅시다. 그러면 EMP 테이블로 DNO를 합친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이러한 문제가 생겨요. 이 관리자는 3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부서가 3개면. 나머지 직원들의 경우는 부서가 없어요. 그죠? 관리 부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속성 값이 널 값이 생깁니다. 이렇게. 맞나요? 맞죠? 만약에 EMP로 이 DPT NO에 DNO를 이렇게 요거하고 이 스타트 데이트 두 개를 옮기는 순간 이 널 값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죠? 효율적이지 않죠. 반면에 DPT로 이 NO하고 이렇게 반대로 여기에 있는 이거를 DPT 릴레이션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죠? 여기에 널 값이나 중복 값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DPT 테이블로 당연히 그죠? 1대1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 EMP 테이블에 주키를 옮겨주는 겁니다. 자, 이해됐어요? 됐어요? 예, 1대1 관계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1대1. 그래서 강한 쪽으로
강한 쪽으로, 그죠? 이걸 옮겨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한쪽의 주키와 릴레이션, 이게 릴레이션이죠. 이 릴레이션의 애트리뷰트죠. 이거를 다른 한쪽에 애트리뷰트 추가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아무튼 이 1대1 관계에서는, 그죠? 1대1 관계에서는 어느 한쪽에, 그죠? 여기에서는 어느 한쪽에 주키와 자, 관계의 애트리뷰트를 요 두 개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됐나요? 1대1 관계예요. 자, 1대 M 관계입니다. 자, 1대 M 관계도 잘 봐요. 우리 기본적인 원칙은 뭐 EMP 릴레이션 만들고 웍스포 릴레이션 만들고 DPT 릴레이션 만드는 게 기본 원칙이었죠. 하지만 1대 M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 릴레이션 엔티티를 만들지 않는다.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자, many에 해당하는 릴레이션 쪽으로 애트리뷰트를 병합하면 된다. 자, 여기서 자, many가 어디죠? many가 여기서 자, 볼까요? 자, 여기서 자, many에 해당하는 릴레이션 쪽으로 애트리뷰트를 병합한다. 자, 여기에 many는 어디죠? EMP 쪽이죠. 그죠? 그래서 이 works for relation을 many에 해당하는 이 EMP, 여기가 many죠. many 쪽으로 이거를 병합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게 지금 병합 똑같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애트리뷰트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 릴레이션을 그죠? 이렇게 many 쪽에 이렇게 병합을 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참조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뭐죠? 릴레이션의 개수가 줄어든다. 맞나요?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네. 그럼 왜 이게 좋냐? 일단 공간이 줄어들죠. 그죠? 그 다음에 조인의 횟수가 줄어든다. 즉 다음에 데이터를 꺼집어낼 때는 이 세 개를 연결해야지 우리가 이걸 꺼집어낼 수 있는데 이렇게 병합을 해버리면 두 개만 연결해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성능이 좋아져요. 그래서 관계형 DB의 챌린징한 문제점이 뭐였가 하면 조인이었어요. 조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오버헤드가 컸다라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그래서 DBMS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조인 연산을 줄일 건가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했고 DB와 관련된 거는 성능과 효율이었어요. 뭐 표현도 있었지만 표현 방법도 있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한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씩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인간들은 더 나은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연구자들의 역할이고. 지금 M 대 M을 제가 지금 어떻게 삭제가 된 것 같은데. 자, N 대 M의 경우는 자, N 대 M의 경우는 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빈 거를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마무리할 건데 자, EMP하고 자,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어요. 프로젝트라는 이제 엔티티 타입이 있었고, 자, 이게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웍스 온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N 대 M 관계입니다. 한 사원은 여러 프로젝트에 관여할 수 있고, 그죠? 한 프로젝트는 여러 사원이 참여하는 이런 이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자, eNO라는 주키, 뭐 예를 들어서 뭐 eName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뭐 pNO라고 칩시다. pNO라는 애트리뷰트가 있고, 얘는 pName이라는 애트리뷰트가 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합시다. 자, 이 경우는 N 대 M의 경우는 자, EMP 릴레이션 만듭니다. 자, 프로젝트 릴레이션 만듭니다. 이거는 뭐 정해진 규칙이죠.
그죠? 그죠? 그래서 en어 그다음에 ename 그죠? pno 그다음에 pname 이렇게 이제 됐죠. 그죠? 그리고 이 and m의 경우는 이 릴레이션 타입을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양쪽에 pk를 나누어 가집니다. en어, pn어 이렇게 이게 다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스타트 데이트가 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다 스타트 데이트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면은 변환이 끝나는 겁니다. 됐어요? 네, n 대 m까지 다 됐죠. 관계성은 크게 이렇게 1대1, 1대 m, n 대 m 이렇게 관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관계성까지 어떻게 ERD의 모델을 그죠? ERD의 개념적 모델을 논리 모델로 변환하는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ER 모델, 개념적 모델을 논리 모델로 변환하는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일단 반복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강의라는 게 혼자 공부하시면은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쉽게 풀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론적인 내용을 좀 쉽게 좀 전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자료를 보시고 제 영상을 보시고 반복을 하시다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내용을 좀 숙지하신 다음에 다른 책을 보시면 이제 눈에 조금 들어오실 겁니다. 예, 다 들어올 것이고 학생 여러분들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좀 실습을 해가지고, 그죠? 또 실습을 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실습을 하고 새로운 내용을 자꾸 추가할 테니까 하나씩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뭐 기본기죠, 기본기.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로서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안다 이렇게 현장의 현업에서도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숙지를 하고 계세요. 알겠죠? 네.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칠게요.